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사이에 좀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보면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상장 기업, 예, 그 종목들이 한국 증시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회사가 채무 불이행 공시를 내면서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포비아라는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한 공포 심리를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차이나 포비아. 예,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재무제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쭉 생각하다 보면요, 요게 이제 차이나 포비아 중국 상장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은, 자, 중국 기업처럼, 예, 차이나 디스카운트와 같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내 증시에 상장되었다가 상장 폐지된 중국 기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줄줄이 상장 폐지된 국내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 자, 2007년 이후 23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었다가요, 그 중에 10개가 상장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비율이라면은 정말 많은 비율입니다.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면 퍼가 1 내지 2 수준인 경우가 생각외로 흔하고요.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0.1배 수준인 경우도 생각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한국 기업이라면요, 0.1배 수준까지는 안 내려갈 겁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고정관념을 심어놨기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소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매우 낮은 그러한 수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예, 매력적인 숫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퍼가 한 2배, 예, 뭐 요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야 하면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 성과가 안 좋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본사 소재지를 꼭 체크합니다. 예. 그래서 뭐 홍콩이나 중국, 뭐 상해나 우리나라가 아닌 저쪽 차이나 쪽, 예, 그쪽에 본사 주소지를 들 경우에는, 예, 후보 종목에서 제외합니다. 아예 숫자가 아무리 이쁘게 나오더라도 일단 제외하고 봅니다. 이건 질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종목 선정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또 통화화폐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재무제표가 조금 난해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의 통화 단위가 중국 인민폐, CNY로 되어 있거나 홍콩 달러, 예, HK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원화로 환산하다 보면 좀 머리가, 예, 아프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한 10년이 되어 가는 건요, 그 재무제표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장사 재무제표 다 수집하고 이제 검토 작업까지 이제 진행하는데, 이상하게 몇몇 기업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일일이 다 열어서 체크하는데, 그 기업들이
예, 홍콩 달러로 체크되어 있었다 보니까 요거를 또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또 힘들었습니다. 다 수작업으로 바꿨어야만 됐어요. 자, 그 기업들 바로 한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죠. 그래서 통화 단위를 봤을 때 인민폐나 또는 홍콩 달러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무제표 자체를 10여 년에 걸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상장 기업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봤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10여 년에 걸쳐서 23개의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었는데 이 중 10개가 상장 폐지가 되었으니, 그리고 뭐 상장 폐지된 게 뭐 좋은 일로 상장 폐지된 게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상장 폐지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특히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중국 고섬과 같은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까지도 위조한 사진, 뭐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공시 자체도 거짓 공시, 장부 조작, 이러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 상장 폐지의 길로 들어간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생각하면 좀 많이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장 기업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아무리 깔끔하고 좋은 숫자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최근에 차이나 그레이트 이슈가 또다시 터지면서 재무제표가 튼튼한데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다니,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양호한데도 부도가 나는 경우, 흑자도산, 이런 경우는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비유동자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뭐 흑자를 내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한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채무 불이행 소식이 발생할 때는 좀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상 현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차이나 그레이트 건의 경우도 자, 현금성 자산이 2,700억 원대 원화 기준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250억 원대 전환 사채 관련한 계약 조건 위반 문제가 터지면서 채무 문제가 수면 위로 확 올랐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재무제표만 보면.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차이나 그레이트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겨우 14%, 유동비율 750%, 와, 그리고 PBR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은 0.1배 수준. 숫자만 보면은 매력적이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요 밸류에이션 수치도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마치 지금 화면상에 제가 참고 사진으로 준비한 어떤 요 숫자들처럼 재무제표의 신뢰가 사라지면요 어떤 숫자의 무게감 자체도 사라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뭐 매력적일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고섬 사태 때도요 재무제표상 있어야 될 은행잔고 중에 10억 위안이 나중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과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뭐 IMF 전후에 보면 한국 기업들 뭐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분식회계 이슈, 횡령 배임 이슈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한국 증시가 극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도, 착한 종목도, 정말 양심적으로 재무제표를 쓴 종목까지도 알짜 기업들도 덤핑으로 그렇게 거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주는 충격은 뭐 개별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 더 넓게는 한국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뭐 그나마 2000년대 이후 뭐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기업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굵직한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회계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본다면요. 2011년 이후 장기 박스권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굴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계적 문제가 깔끔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냉정하게 엄단안을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굳이 그걸 드러내서 문제를 수면화시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학창시절 때 보면 좀 말썽 부리고 주먹 쓰는 친구들이 어떤 착한 친구 괴롭힌 다음에 너 선생님한테 이르면 하면서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발본색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한국 증시, 한국 회계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증시 토크 이야기는요,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재무제표가 깨끗해야지 한국 증시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회계 이슈들 이제는 냉정하게 금융당국이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었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뭐 시장이 요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가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힘을 함께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